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방이 있고 가족이 둘러앉던 식탁이 있고 수십 년 동안 손수 가꾼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내 집에서 편히 늙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큰 집을 떠나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집값이 비싸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방을 정리하고 넓은 정원을 떠나고 평생 모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이 작아진 뒤 오히려 삶이 더 편해지고 사람을 더 자주 만나며 외로움이 줄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더 큰 집을 꿈꾸며 살아온 우리에게 조금 낯선 덴마크 노인들의 선택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좋은 노후란 무엇을 더 가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집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또 하나의 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정원에서 뛰어놀려면 공간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덴마크의 많은 가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과 정원이 있는 집은 오랫동안 가족의 안정과 편안함을 상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집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널려 있어도 공간이 있고 손님이 와도 앉을 자리가 있고 정원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한 집에서 보내다 보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아이가 처음 걸었던 거실, 크리스마스마다 장식했던 창문, 생일 때마다 사람들이 둘러앉던 식탁이 모두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그 집을 떠나는 것을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각자의 집으로 떠납니다. 주말마다 북적이던 집은 조용해집니다. 4식구, 5식구가 쓰던 집에 어느 순간 부부 2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남기도 합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는데 집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가 쓰던 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은 1년에 몇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6명이 앉던 식탁에는 한두 사람만 앉습니다. 넓은 정원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잔디를 깎고 나무를 다듬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질문이 생깁니다. 이 넓은 집이 아직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젊었을 때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잔디를 깎고 창문을 닫고 창고를 정리하고 고장난 곳을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계단 한 번 오르는 일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전구 하나 갈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겨울이 오면 넓은 공간을 난방해야 하고 봄이 오면 정원을 다시 손봐야 합니다. 지붕이나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업체를 불러야 하고 쓰지도 않는 방도 계속 청소해야 합니다. 한때는 가족을 품어주던 넓은 공간이 어느 순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덴마크에서도 이런 이유로 노년기에 보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주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성이 떨어지거나 혼자 살게 된 경우에는 계단이 적고 생활 동선이 짧은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작은 아파트로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노인 주거를 살펴보면 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손님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 살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가족의 자리를 다른 관계가 채워야 합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덴마크 노인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가까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에는 시니어 공동주거라는 주거 형태가 오래전부터 발전해왔습니다. 각자가 독립된 집에서 생활하지만 가까운 곳에 공동 공간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입니다.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공동주거는 1987년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런 형태의 주거는 점차 늘어났고 최근에는 노년층의 새로운 주거 대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각자 자신의 독립된 공간은 확실히 같습니다. 자신의 부엌이 있고 자신의 침실이 있고 자신의 생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면 공동 식당이나 거실, 정원, 취미 공간처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변화입니다. 개인 집의 거실은 조금 작아졌지만 대신 훨씬 큰 공동 거실을 얻게 된 셈입니다. 자신의 정원은 작아졌지만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정원이 생깁니다. 혼자 식사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침실은 작아졌지만 거실은 동네 전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집이라고 하면 삶까지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방이 줄고 물건이 줄면 뭔가 잃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이런 주거 형태를 보면 정반대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사적인 공간을 조금 줄이는 대신 공동체와 연결되는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의 크기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덴마크는 복지가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좋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노년층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덴마크에서도 외로움을 경험하는 노인 문제는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는 경우 넓은 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적막함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누군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현관문을 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의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덴마크의 시니어 공동주거에서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다가 이웃을 만나고 공동 정원을 지나가다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 누군가가 함께 식사하자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접촉이 노년에는 삶의 리듬이 됩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시니어 공동주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집은 조금 작아졌지만 하루에 대화하는 횟수는 늘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원할 때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년에는 늘 사람들과 붙어있는 것도 피곤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도 힘듭니다. 필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나이 들어서 남들과 매일 부대끼며 사는 것은 싫을 것 같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특히 평생 자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사생활은 더 중요해집니다. 덴마크식 시니어 공동주거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집은 철저히 개인 공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문을 닫고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오면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매일 공동 식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을 자유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이 자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족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일부 시니어 공동주거는 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관계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노후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을 자유와 사람을 만날 기회를 동시에 갖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려면 모든 물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옷장을 열어봐야 하고 창고를 정리해야 하고 수십 년 동안 쌓아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봐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들 물건이 생기고 취미용품이 생기고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생깁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보관한 물건들도 쌓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안에는 우리 인생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작은 집으로 옮기는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매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과정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사진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에 익은 컵 하나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가구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버린다고 하면 추억까지 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가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고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건을 지키느라 지금의 시간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흔적을 보관할 거대한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큰 집은 공간만 큰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정원을 관리해야 하고 창고를 정리해야 하고 여러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이런 일 가운데 일부가 사라집니다. 청소할 공간이 줄고 고칠 곳이 줄고 정리할 물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줄인다는 것은 꼭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것의 수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관리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너무 편안한 집이 오히려 사람을 집 안에 머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집이 너무 크고 모든 것이 집 안에 있으면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출근할 일도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일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여러 시니어 주거 프로젝트에서는 반대로 집 밖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공용 정원이 있고 사람들이 마주칠 수 있는 길이 있고 함께 사용할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나갔을 때 아는 얼굴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잠깐 앉아 이야기할 공간이 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 노년에는 이런 사소한 요소들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은 반드시 좁은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 갇혀있던 삶을 밖으로 조금 더 넓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은 집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지나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갚고 조금씩 더 좋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노력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제 집을 줄여야 한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집이 지금의 나에게 잘 맞는가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했던 방이 지금도 꼭 필요한가? 넓은 정원을 관리하는 일이 여전히 즐거운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가? 내가 집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는가?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살던 집이 가장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집, 조금 관리하기 쉬운 집, 사람과 조금 더 가까운 집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방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였던 식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꾼 정원이 있습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 하나에도 추억이 있고 창문 하나에도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았던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웠던 기억도 가족과 웃었던 저녁도 함께 보낸 수십 년도 그대로 남습니다. 집은 추억을 담아주는 그릇이었지만 추억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덴마크 노인들은 과거의 삶에 맞춰진 집을 떠나 지금의 삶에 맞는 집으로 이동합니다. 집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청소해야 할 공간은 줄어듭니다.
관리할 정원도 줄어듭니다. 필요 없는 물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몸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어쩌면 그들이 떠난 것은 큰 집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삶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을 가지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는 다른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더 편안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 방이 몇 개인가가 아니라 하루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집을 지키는데 쓰고 싶은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은가? 평생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하고 지켜온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이제는 이런 말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집이 조금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물건이 조금 줄어도 괜찮습니다. 정원이 조금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시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침 산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마실 이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공간 안에서 충분히 편안하고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